체중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입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입맛이 떨어지게 되면 식사를 안 하게 되고, 식사를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체중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질병인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어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서 만성 피로, 그리고 더위를 힘들어하고 심계항진, 빈맥 등과 함께 체중 감소라는 특별적인 증상이 발생됩니다.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암 같은 중증 질환, 그리고 당뇨병 같은 내분비 질환, 그리고 약물을 잘못 복용했을 때 또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좀 전과 같이 상담해 주신 분과 같이 부적절한 음식 섭취 또는 오염된 음식 섭취했을 경우 위장관에 설사나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체중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일단 체중 감소의 원인, 한의학적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허인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운이 떨어졌다, 기운이 허하다라는 그 증상을 말하는 한방 용어입니다. 일단 기력이 떨어지면 식욕의 저하가 먼저 발생되고 이 식욕의 저하는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체중 감소 또한 식욕의 저하 계속 이어질 수 있어서 결국에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한약 복용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비장의 기운이 허한 경우 그렇게 발생하는데요. 비위는 보통 우리 음식을 담는 창고의 역할을 합니다. 비장의 기운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식욕의 저하, 소화 불량, 설사 등과 같은 증상과 함께 체중 감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장의 기운이 허하게 되면 손설이라는 증상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데요. 손설은 설사를 하는데 음식물이 거의 그대로 나오는 설사를 의미하는 한방 용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허, 신장이 허할 때도 체중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신장, 특히 신장의 양기, 신양이 허하게 되면 요통, 수족냉증, 복부냉증과 더불어서 복통, 설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복통, 설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나중에 체중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체중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 한의학적 원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간략하게 한약 치료,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약이 있습니다. 이 한약은 제가 어떤 탕이 있다, 어떤 탕이 있다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 개개인별로 체질별로 맞춰서 정확한 진찰과 진료 후에 처방이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현재 허해진 부분을 보충해주고 원인 그리고 증상을 파악해서 한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운과 약해진 비위, 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서 우리 아까 말씀해 주신 유익균은 올려주고 유해균은 좀 낮춰주는 면역력을 강화하게 되고요. 오래된 경우에는 그 치료기간이 이준원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보통 2, 3개월 정도는 걸리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경옥고가 있습니다. 경옥고는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경옥고 효능 중에 자음, 윤폐, 이기, 건비라고 해서 호흡기, 기관지를 돕는 그 효능과 함께 비장의 기운, 즉 소화기의 기운을 돕고 기운을 보충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옥고도 하루 이틀, 1주, 2주만 복용해서는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요. 한 달 이상 장기간 복용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진단이 있습니다. 공진단, 황제의 명약이라고도 하고 요즘 모르시는 분들 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진단을 꼭 체중 감소에 무조건 복용을 해야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체중 감소가 심해지고 결과적으로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이 떨어진 기력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바로 공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력이 떨어져 있다. 아니면 설사가 오래돼 있고 회복하는 도중에 기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증상에는 공진단 복용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니 상담을 맡은 최성근 원장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전화 상담하는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에 제가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상담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월부터 그렇다고 하셨는데요. 예. 1월부터 그러셨으면 지금 11월인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잠이 안 오셨을까요? 아, 예. 잠이 안 와가지고요. 네. 자, MRI를 찍어봤거든요. MRI요. 예. 네. 찍어보니까 네. 뭐 머리에는 별 증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증세는 없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원장님이 하는 말씀이 네. 신경 쪽으로 음. 한번 검사를 해볼까요? 그러대요. 그러면 네. 그래 뭐 하자고 하니까 네. 뭐 별 증세가 없다고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네. 수민제 그거를 제가 복용하고 있어요. 그거 복용하고 계시고요. 예, 복용하실 때 예. 아니면 또 안 하실 때 그 잠을 주무신다면 몇 시간 정도 주무시는 것 같으세요? 아예 그냥 아예 밤을 새우시나요? 예, 안 먹으면 아예 밤새도록 두 눈으로 새워요. 밤 새우시고. 예. 네. 그러면 잠이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이런 증상 이전에도 있으셨나요? 그 전에는 네, 1월 전에도 이런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3년 전에. 예. 네. 낮에는 혹시 잠이 오세요? 낮잠. 낮에는 너무 눈이 피곤해요. 너무 눈이 피곤하시고. 예. 혹시 뭐 지금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예. 일을 하고 계시고 일하실 때 너무 피곤해서 힘들다는 말씀 하시는 거고요. 예, 예. 그럼 낮잠은 주무시지 않겠고. 아예 낮잠이라는 건요, 제가, 네. 노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놀거든요. 아, 네. 예. 하도 잠이 안 와가지고, 낮에 좀 자볼라 하니까, 네. 아예, 낮에는 네. 아예 잠이 안 들어요. 아, 낮에는 잠이 안 드시고. 지금 그 어머님 현재 그 식사는 잘 하세요? 식욕은 있으세요? 입맛. 너무 입맛이 있어가지고, 먹는 거는 잘 먹어요. 아무거나요. 입맛은 또 좋으시고요. 예. 요 부분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체력적으로는 낮에 너무 눈이 무겁고 피곤하다 이 말씀을 하셨고. 예. 예. 지금 수면 유도제, 수면제 복용하고 계신 거고. 예. 그 마지막으로 또 여쭤볼게요. 예. 그럼 1월쯤 그 전후로 해가지고 혹시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신경을 많이 쓸 일이 있었을까요? 예, 예, 있었어요. 있으셨어요. 예. 지금은 전화 상담이라 자세하게 무슨 일인지는 여쭤보진 못하겠지만 예. 지금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가 여쭤보고 답변해 주신 증상으로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어머니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속하시는데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에도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근데 첫 번째로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랜 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낮 시간이 피곤해요. 낮 시간이 예, 피곤하고 이 피곤함, 아까도 제가 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운이 허해지는 기허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기허 증상이 왜 중요하냐? 기운이 떨어지면 오히려 또 예. 그것 때문에 잠이 더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기허 증상이 지금 원인이 하나가 있고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1월쯤 해서 스트레스가 발생하셨다고 했는데요. 스트레스가 발생하신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고 이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심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불면증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보통 한의원 치료, 한약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통 치료 개월은 2에서 3개월 정도는 걸리고요. 짧게 치료되진 않으므로 약간 장기간의 생각을 두고 치료를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향부자는 일단 기운을 소통시키는 것이 가장 큰 효능을 가진 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그 설사 변비가 반복된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3개월, 4개월 전에 이제 그랬었고요. 네, 약을 먹고 나서 좀 나아지다가 네. 이번에 또 그 장염이 걸려서 그냥 아주 일주일 넘게 고생했죠. 그러면서 살이 싹 빠지고요. 그러셨구나. 3, 4개월 전에 혹시 어떤 음식을 복용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때가 뭐 냉면 뭐 그 정도? 냉면 드셨었어요? 예. 그러시구나. 아버님, 그 혹시 위장기관이랑 다 검사를 해봤을 때 뭐 궤양이 있다거나 그런 증상은 없었던 거죠? 예, 그런 건 없었고, 네. 예. 네. 그러면 지금처럼 어떤 음식을 드시고 나서 설사나 변비, 복통 등과 같은 증상을 나타낼 경우에를 쇄도 알러지 반응 혹은 푸드 인플루언트 리액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네. 보통 알러지 반응 같은 경우에는 면역글로불린 E가 매개를 하지만 이와 같은 반응에서는 면역글로불린 E가 매개하지 않아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아나필락시스 같은 반응을 유발하진 않습니다. 다만 냉면과 같은 그런 음식에서 본인에게 맞지 않은 어떤 섀도 알러젠에 대한 방어 기전으로 설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네, 이런 설사가 잦아질 경우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는 장내 세균층의 균형이 깨진다는 데 있고요. 보통 이게 회복되는 데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보통 세균이라고 하면 흔히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있습니다. 좋은 세균을 정상 세균총, 즉 영어로 노멀 플로라라고 하는데요. 이런 좋은 세균층에는 우리 몸의 내부 기관 중에 혈액, 뇌, 근육과 같은 폐쇄기관에 존재하는 기관에는 무균 상태여야 하지만 바깥에 노출이 되는 피부나 각종 점막에서는 그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약 200여 종의 세포 모임들, 즉 정상 세균총이 존재합니다. 이 정상 세균총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이 피부나 호흡기관, 소화기관 등의 외부의 침입균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를 무찔러서 우리 몸이 다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건강을 회복시켜 준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은 정상 세균총에 대하여 항체를 만들어서 자연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 내에 있는 유익한 세균에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세균이 있는데요. 이 세균은 장 속을 산성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산성에 잘 견디는 유익균의 수를 높여주고 산성에 적응하지 못하는 유해균의 수를 줄여주게 됩니다. 잦은 설사로 인해 무너진 장내 세균층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익균의 수를 증가시켜야 하는데요.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유익균의 수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유산균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익균이 번식을 도와주는 음식을 복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번식을 도와주는 음식에는 청국장, 된장, 양파, 마늘과 같은 발효식품이나 가공하지 않은 야채, 과일 등이 있습니다. 유익균의 수가 증가가 되면은 우리 몸의 장 기능과 그리고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고 기름진 음식이나 혹은 가공된 음식, 단당류 등의 음식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유해균의 수가 증가가 돼서요. 몸의 설사나 변비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과민성 대장증후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져요. 네네. 이렇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를 치료하는 데는 또다시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하시고 체중이 더 감소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네, 빠른 시일 내에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바나사심탕이나 이중탕, 공진탕과 같은 처방을 복용하시면서 자율신경을 조절해주는 흉추와 요추 레벨의 다혈근을 약침 시술을 병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의뢰해 주신 환자분에게 두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바지락 국수를 먹고 일주일간 설사를 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설사는 멎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바지락은 한의학에서 찬 성질입니다. 그리고 밀가루 자체는 대장, 특히나 대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지락 국수를 같이 먹고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종종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뢰해 주신 환자분의 증상만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일시적인 설사에 그치지 않고 일주일간 설사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보면 장염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장염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원인을 독소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폐류독소라는 게 있습니다. 폐류독소라는 것은 이제 바다에 있는 모든 어패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폐류독소에 관해서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폐류독소는 바다에 있는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고 또한 특히나 조개류에 굉장히 많습니다. 조개류는 뭔가 머금고 머무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독소 자체가 많이 누적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 폐류독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얼리거나 가열을 해도 이 독소가 파괴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수처럼 끓인 음식에서도 충분히 폐류독소로 인해서 급성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급성 장염 증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타 증상들을 굉장히 많이 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게 되면 폐류독소에 나와 있는 증상이 나와 있습니다. 폐류독소의 증상 좀 비춰주시고요. 네, 폐류독소의 증상을 보시면 심각할 경우에는 마비가 온다거나 지끈지끈 두통이 온다거나 그리고 지금 의뢰해 주신 환자분처럼 일주일간 그치지 않게 설사가 지속이 된다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기억 상실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폐류독소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열하거나 얼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폐류독소가 유발이 되는 지역의 음식물을 피해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뭐 어디 여행을 가서 채취를 해서 폐류를 드신다고 한다면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바로 이제 체중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중 감소라는 것은 이 체중이라는 지표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흔히 배출하고 이런 균형이 깨져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체중 변화인데요. 체중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의뢰해 주신 환자분의 경우에는 식욕이 좋고 음식을 잘 드심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계속 감소가 된 것이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드신 음식에 영양분이 잘 흡수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지 접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영양분의 흡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영양분이 흡수된 것이 혹시 에너지가 과잉이 되면서 마구마구 에너지가 배출이 되면서 내 몸에서 축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두 가지 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과잉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특히나 젊은 여성에게서 종종 관찰되는 경우입니다. 바로 갑상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흔히 우리 이제 유명 걸그룹이 있었죠. 걸그룹에서 앓은 질환 중에서 유명해진 질환인데 그레이브스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굉장히 항진되면서 내가 영양분을 많이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리기 때문에 체중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고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 그레이브스병에서는 몇 가지 증상들이 같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체중이 감소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종종 이제 자주 아시는 안구가 약간 돌출된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좀 가렵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같이 관찰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몸이 떨리지는 않는지 심장이 두근거리지는 않는지 아니면 더위를 너무 많이 타지는 않는다든지 이런 점에서 감별을 해 주시면 갑상선 기능 쪽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갑상선 쪽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영양 공급이 영양이 충분하지 못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장루수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루수 증후군은 영상을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루수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원인들이 있는데요. 이런 원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 상황이 있습니다. 음식 알레르기와 만성 스트레스 상황은 장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 염증이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게 되면 면역력 저하와 함께 특히나 영양분을 흡수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체중 회복이 되지 않고 체중이 계속 감소된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혹시나 에너지 과잉인지 장 정막에서 흡수가 되지는 않는지 간별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뢰자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상담에 앞서서 몇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혹시 흡연을 하시나요? 저 끊었죠. 네, 그러면 끊기 전에 흡연을 몇 년 동안 하셨고 하루에 어느 정도 피셨나요? 한 25년 폈죠. 25년 피셨고 하루에 얼마 정도 피셨나요? 한 2갑. 2갑 정도 피셨고요. 네. 혹시 지금 일하시나요? 아니죠. 일을 하진 않으시고요. 혹시 예전에 일하셨던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장사했죠. 장사하셨고요. 외부에서 하셨나요? 예. 그러셨고요. 지금 그러면 폐기종 이렇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라고 하는데 이걸 진단받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흡입기 쓰시나요? 네? 흡입기 이렇게 해서 입에 대고 코에 대고 쓰는 그건 안 써요. 쓰진 않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해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질환이 조금 안타까운 게 질환 자체가 완치라는 개념이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잘 아시죠? 고혈압 질환. 네. 고혈압 환자분들은 한번 진단을 받게 되면 계속 약을 먹으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거든요. 예.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을 제가 대하게 되면 보통 이제 가래는 많이 나오시는지 기침이 하얀 가래. 네, 하얀 가래 많이 나오시고요. 네. 그다음에 기침도 많이 하시고요. 기침은 별로 안 해요. 기침은 많이 하진 않으시고요. 네. 호흡할 때 많이 힘드신가요? 호흡이 제일 문제가 돼요. 이게 제일 문제가 되시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치료를 해드립니다. 지금 환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래나 호흡이 힘드신 부분들은 한약 처방을 같이 하게 되면 이런 증상들을 개선시켜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당연히 금연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다행이신데 이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분. 네,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폐의 기운 자체가 마르는 것이기 때문에 진액이 마르면서 동시에 수분 섭취가 좀 많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염증을 유발시키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밀가루를 많이 먹는 인스턴트 같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근육 운동 있지 않습니까? 근육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호흡이 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육 운동을 많이 해주시게 되면 폐 기능 자체가 약해져 있는 걸 근육 운동이 보충을 해주고 횡격막 자체가 좀 보충을 해줄 수 있게 되면 호흡을 개선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들 참고하셔서 더욱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몇 가지만 여쭤보고 그리고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 한의원 치료 경험이 있으시나요, 따님이? 예. 그 한의원에서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받으셨어요? 모르겠어요. 그 처방전을 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자세히 물어보진 않고 저희 식구들을 탕약 다 복용을 갔어요.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탕약 복용 기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 보름 정도요. 정도 먼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지금 대변과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대변에서 혈변 쪽이 나온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없어요. 혈변까지는 아니시고 그리고 장염이 나타나기 직전에 그때 어떤 특정 상황, 그러니까 과로가 많았는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그런 어떤 특정 상황이 기억이 나시는 게 있나요? 그냥 얘가 좀 예민합니다 원래. 근데 친구들하고 이제 그 밤에 늦게 그 같이 바지락 칼국수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 주부터 장염 다음 날서부터. 장염 직전에 바지락 칼국수를 드셨다고요? 예, 예.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장염이 시작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염이 나타났을 때 그 장염이 개선될 때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셨나요? 한 9일, 열흘 가까이 됐어요. 열흘 정도요. 예, 예,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증상을 토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지금 장염이 나타나시고 치료가 되실 때까지 그 치료 기간은 길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나타나시는 증상에서 혈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는 그래도 이제 어떤 궤양이나 아니면 만성적인 염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은 궤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궤양인지 아닌지는 결국에 내시경 검사로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시경 검사를 하셨다면 안심을 하셔도 되지만 내시경 검사를 안 하셨다면은 앞으로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그것도 같이 고려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이제 궤양이 아닌 전제 하에서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그 한방 치료를 받으셨고 복용 기간이 보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보름 정도로는 치료 기간이 짧습니다. 2개월 정도는 복용을 하셔야 이 증상에 대한 호전을 보통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치료 기간도 좀 이렇게 어떤 호전을 못 느끼시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설사와 변비를 지속되시면서 만약에 이제 장염이 걸리지 않는 상황으로 환경을 최대한 유지를 하셨으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음식을 한번 잘못 먹고 설사와 변비를 반복을 하는 상황에서 장염에 노출되면 그 대장의 환경이 확 깨지거든요. 그래서 치료 기간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반복적인 증상 악화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상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는 이유는 설사라는 거는 내가 음식을 먹고 나서 이건 내가 흡수시킬 게 아니야라고 대장에서 판단을 하고 배출시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염증이 나타난다면 그건 몸에서 발열, 열이 같이 나타나는 건데 열이 같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는 어떤 이제 크로마틱한 병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몸에서 이건 내가 흡수할 게 아니야 라고 판단해서 내보내는 어떤 자가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면 당연히 체내에 수분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변비가 동반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된다면 내가 흡수해야 할 영양분을 자꾸 누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체중이 빠지고요. 이 체중이 빠지게 되면 먼저 피부가 건조해지고요. 그리고 약간씩 그 모발도 가늘어지고 그리고 기억력도 약간씩 떨어지는 어떤 이제 성장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더 지속적인 탕약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아까 15일 정도로는 이게 탕약 치료가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을 두고 치료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하신 탕약 종류가 뭐 몇 가지 아까 여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다시 한번 해도 될까요? 예. 그 말씀해 주신 탕약도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는 한의원 내방하셔서 맞는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성 설사에 해당하는 처방이 두세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의원 가셔서 처방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